네, 안녕하세요.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학폭 사건이 발생했으면요, 가해자 학생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 부분을 피해자 학생과 합의를 하고 신고를 했던 부분을 철회하게끔 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상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님들한테 합의를 계속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대한 부분은 이건 바로 작성을 하면 합의에 대한 부분이 바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 힘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요, 합의서 작성을 할 때는 사건들이 모두 정리되었을 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빨리 이 부분이 정리되기를 희망해서 자꾸 재촉을 하는데요, 피해 학생 이제 측면에서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문구들을 보고 합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에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사과를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형사상, 민사상, 행정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일단 합의만으로 이제 종결되는 거고요. 다만 피해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하시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싸울 때는 항상 냉정하게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고를 할 때는 학생이 먼저 신고를 하기 때문에요, 그 신고서의 내용이요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 5월에 발생했는데 3월에 있었다라고 하거나 일자가 다르거나 하면요, 이 그날은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해버리면 이 학폭에 대한 피해 사실관계가 이제 특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추후에 우리 의견서상 이날이 아니라 6월입니다, 7월입니다, 한 번 정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6월로 했다가 또 나중에 학폭 회의 갔을 때는 6월이 아닙니다, 7월입니다 라고 하면요, 말의 신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심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도 가해 학생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요, 이 부분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가 불특정한다거나 아니면 양정상 이 부분이 좀 더 이상 이 가해 학생과 학교 생활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런 양정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넣어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요새는 대다수가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지금 학폭 회의를 한 번씩 나가면요, 거의 한 50% 이상은 변호사가 선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특정이 제일 문제되는 부분들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양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학폭 사건이 진행되면요, 요새는 학교폭력대책심사위원회 변호사도 이제 출석을 해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관계 특정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다라고 하면 학교폭력 인정되는 것이고, 일단 명확하게 사실관계 중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빼셔야 되는 거고요, 맞으면 인정되는 부분만 이제 특정을 해서 양정을 다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 학교폭력 관련해서 합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의 상담 예약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동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